여러분, AI가 인간에 비해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감수성과 창의력이라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창의력도 우리가 흔히 생각한 분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곡 같은 영역, 코드와 스케일, 그리고 멜로디로 구성해 악기로 배치하면 가능한 이 영역은 이미 AI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조만간 대중성 70% 혹은 예술성 50% 같은 비율만 입력하고 신나게 슬픈 노래 같은 분위기만 선택하면 나를 위해 즉석으로 곡을 만들어주는 AI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작사의 부분이 완전히 인간의 입맛에 맞게 만드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범접하지 못할 창의성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분야가 많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건축, 요리, 영상물 제작 등 인간의 영역으로만 여겼던 거의 대부분의 분야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컴퓨터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분야가 있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바로 인간 그 자체인데요. 이 말은 인공지능이 미래의 작곡, 작사, 편곡도 하고 의상도 힙하게 만들고 무대 제작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뮤직비디오까지 완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K-POP 스타 그 자체는 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에서 값진 금메달을 따는 경험을 인공지능이 흉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류의 5번째 경제체제로 일컫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이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최초의 수렵 사회에서 1만 년 전 농경 사회로 넘어간 것을 첫 번째, 그로부터 영국의 최초의 증기기관이 등장한 1750년까지를 두 번째, 세 번째인 산업화를 지나 1950년도에 시작된 정보화의 사회까지 변화의 시기를 겪었던 인류는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꿈과 모험, 감성에 중점을 두는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이미 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처리에 능한 사람이 인정을 받았죠. 드림 소사이어티에서는 가장 큰 보상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야기꾼입니다. 이 개념은 덴마크 코펜하겐 미래학 연구소에서 미래학자인 롤프 예센이 20년도 더 전에 주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평생을 공부해서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왔던 사람이 유튜버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시대. 지금이 20년 전 미래학자가 예견했던 시기의 초입입니다. 한국이 드림 소사이어티에 가장 먼저 진입한 1호 국가라는 평이 주도적입니다. 미래학의 대부로 불리는 짐 데이토 하와이 대학 미래전략센터 소장은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류를 수출하고 있고 이미지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안 최초의 국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을 최근에 한 것이 아니라 15년 전에 했다는 것입니다. 기생충이 나오지도 BTS는 있지도 않은 시절에 이미 이런 예측을 했었죠. 지금 주변에 드림 소사이어티의 예시는 너무 많습니다. 예능에 출연하는 정치인, 연습생부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기획사, 인스타에서 팬들을 확보한 인플루언서들이 물건을 파는 것, 성공한 사업가의 꿈과 비전에 열광하는 것. 여러분이 얼굴을 아는 모든 유튜버는 그들만의 삶의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넘쳐나는 스토리텔링 안에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짐 데이토가 15년 전에 한 인터뷰 중 일부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주세요. 실제 모습보다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게 된다. 모두 허상을 입고 사는 셈이다. 미래엔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 등 가상 공간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마음대로 조작해서 보여줄 것이다. 저의 생각은 아직까지는 사회 저항에 있는 이 5번째 경제 체제의 초반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